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팀 협약식까지 맺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당일까지 이어지는 날선 공방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는 점심시간에만 종이 재질의 삼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원팀 협약식까지 맺으면서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할 것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네거티브 공방은 그칠 줄 모르고 장외에서도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차 방송 토론회. 시작은 최근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네거티브 자제를 약속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자 날선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무능론, 노무현 철학 등 지금까지 상대방들을 흠집냈던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독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입장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흠집내기는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 공보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후보들은 연일 여야 후보들에 대한 비판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하다 보니 공약 대결보다는 네거티브가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부분들도 쉬운 선택, 네거티브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공방이 민주당 경선 흥행에 일조하기는 했지만 여야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충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부인들이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부인 김숙희 여사는 어제 오후 염주체육관에 차려진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에서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한편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는 오는 8일 오전까지 운영되며 조문을 원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분향소를 찾아가 조문할 수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목포와 신안 또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만 해도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화수는 36도, 순천 37도로 기온 예보 자체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가운데 여기에 남풍에 덥고 습한 기온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하늘 보시면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도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는데요.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2~3시간가량만 햇볕에 노출이 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 특히 장시간 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도 없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오전부터 밤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지역별 강수차는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이미 떠난 카페를 찾았던 20대들이 같은 탁자에 앉았다가 감염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목포의 한 선별진료소를 찾은 동갑내기 대학생 A, B 씨. 기침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됐습니다.
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던 이들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한 카페.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카페여서 이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확진자와 이들이 머무른 시간대가 달라 혼선을 빚었습니다. 또 차를 마셨던 건 아니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그 탑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앞선 확진자가 차를 마신 뒤 카페를 나선 시간은 오후 5시 6분. 4분 뒤 카페에 들어선 A, B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기다리며 확진자가 사용했던 탁자에 앉아 2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확진자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마스크를 벗거나 차를 마신 것도 아니었지만 같은 탁자를 사용한 뒤 감염된 겁니다. 보통 증상이 시작된 날짜의 이틀 전부터 동선을 조사하는데 이들의 경우 일주일 전까지 모두 확인해도 감염 경로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대부분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또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환경 검체라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접촉에 의해서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은 탁자 등에 남은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 등 정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진 광주 충장로의 한 식당. 식당 안에는 손님이 없어 썰렁합니다. 가게를 내놓는 주변 상인과 달리 영업을 이어가곤 있지만 1년 6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도록 돼 있지만 인건비 문제로 이보다 1시간 전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보단 강력한 방역 지침을 짧고 굵게 시행해 4차 대유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더 강화돼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휴가 없는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실습 과목이 많은 학생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보다 백신 보급과 접종 속도를 높여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숫자만 놓고 볼 때는 효과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백신을 들여와야지 사태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 방역당국도 오는 8일 끝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조정안을 새로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광주에서도 경기 파주 확진자가 방문한 담양의 한 식당 직원이 확진되는 등 휴가철 타 지역 확진자를 통한 확산과 지역 내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4차 유행의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국은 끝이 보이지 않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반면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더해지는 한여름. 이런 상황에서는 노점 상인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여름 노점 상을 담은 사진 한 장의 사연을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모퉁이 전신주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 5시 개장에 맞춰 자판을 깔고 앉은 지 2시간 남짓. 동이 트자마자 열기가 올라옵니다. 농촌의 동생이 보내온 햇고구마 300kg, 바구니, 비닐봉지, 상자까지 진열을 마쳤습니다. 손님은 언제쯤 올까? 어제처럼 다 팔지 못하고 남겨가면 어떡할까? 낡은 저울을 뒤에 두고 별별 생각이 스쳐갑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가만히 있어도 등을 타고 땀이 흐르는 무더위까지 겹쳐 뜸해진 손님들. 예전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늘막이라곤 쓰고 나온 모자 하나, 놓아뒀던 물건을 그대로 들고 가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 힘들어도 무너질 순 없기에 노점의 이웃들은 표지판 숫자처럼 스스로 새긴 삶의 속도를 지켜가며 내일도 다시 시작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4년 전 여수 수산시장에서는 설 대목을 앞두고 130여 개 점포가 불에 타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성금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이 성금이 사라지고 뒤늦게 수산시장 상인들이 화재 배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5일 새벽 여수 수산시장이 화마로 뒤덮였습니다. 한 점포의 멀티탭에서 시작된 불은 137개 점포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설날 대목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터라 피해가 더 컸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성금 28억 8천만 원이 모였고 보수공사가 빠르게 진행돼 7개월 만에 재개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 복구 비용 중 일부인 3억 8천여만 원을 시장 상인들이 보험사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술한 보험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여수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삼성화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제3자는 공동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특별 약관을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측이 여수시가 아닌 수산시장 상인들, 특히 화재가 시작된 점포 상인에게는 보험료를 줄 수 없다며 지급한 보험료를 다시 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일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이 개인한테 배상을 하니까 좀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그럽니다. 여수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미 29억 원의 성금을 모두 써버려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수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봤는데 돈을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7억 7,700만 원이 남았는데 경관 사업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대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서문시장. 똑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구시는 여수시와는 달리 특별약관을 넣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보험료를 전액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송도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여수시가 특별약관을 넣어야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 당시 책임자와 담당자를 찾아 문의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쁠 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항소해 2심 재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또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위아래층에 살던 6명이 구조되고 주민 20명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8분 만에 꺼졌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무도 없는 문이 잠긴 세대에서 불이 난 것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주경찰청을 찾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1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안전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 동구는 직원 1명만 입건되는 등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불법 재하도급을 조직적으로 묵인한 정황과 입찰 비리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책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좀 익명화해서 광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 1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살 A군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교 안팎에서 장기간 괴롭힌 혐의로 동급생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군은 지난 6월 말 광산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A군이 남긴 편지와 괴롭힘 동영상 등을 토대로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최근 고가도로는 여러 이유로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순천 시내에 고가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공공성이 철저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조곡교와 용당교를 잇는 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순천시 조곡동 일대. 그런데 도로 일부 구간이 철도를 가로지르는 높이 5m의 고가도로로 설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일대를 단절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철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하천과 민가 바로 옆에 고가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동천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고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둥을 세운 것도 아니고 옹벽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버리는 거죠. 한 시민은 집이 고가도로로 가로막힐 처지에 놓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방에서 문을 열면 바로 문 열자마자 차가 고가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평면도로가 아닌 고가도로가 추진된 건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A아파트 단지 때문입니다. 순천시 대신 A아파트 건설사가 해당 부지에 230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개설하는 대신 일부 구간을 고가도로로 설계해 아파트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순천시는 도로 건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A아파트 건설 시행사는 도로 개설 조건으로 층수 제한 완화 혜택도 받았습니다. 시가 개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민간에서 좀 이렇게 개설한. 하지만 건설사의 도로 개설 비용은 결국 입주민, 순천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를 무리하게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가도로 추진 계획이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도로가 가진 공공적 특성에 맞춰 공익을 위주로 한 도로 건설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점심시간에만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아크릴 칸막이로 인해 불편했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참고해 올해 수능에서는 점심시간에만 종이 재질의 3면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 격리자 가운데 유증상자 그리고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하는 등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 예술중 고교에 대해 사회적 배려 입학 전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최근 광주시 교육청에 승인한 입학 전형에 사회적 배려 전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학도 성적으로 올가매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사교육, 엘리트 중심의 영재교육 문제가 예술 분야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상 크레인이 충돌한 제1진도대교 차량 통행이 계속 제한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가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량 주요 부분에서 일부 손상이 확인됨에 따라 보수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1진도대교 차량 통행을 계속 제한한다며 제2진도대교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진도대교에서는 지난 2일 새벽 진도대교 아래를 지나던 바지선 해상 크레인이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확대합니다. 광주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설치 수요가 많고 운용 비용이 저렴한 완속 충전기를 한 기당 200만 원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완속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민간 충전 사업자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275억 원의 복구비를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약대의 경우 작물별로 1헥타르당 벼 100만 원, 채소 과수류 250만 원, 과채류는 450만 원으로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라 생계비와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 강진, 해남군과 진도 일부 지역은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현재 목포와 신안 또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화순 36도, 순천은 37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 예보 자체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덥고 습한 남풍 기류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요즘 햇볕에 조금만 노출이 돼도 정말 뜨거운데요. 오늘 광주 전남의 자외선 지수는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햇볕에 2~3시간가량만 노출이 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은 특히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도 없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 강수차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35도에서 36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4도, 완도에서도 34도로 해안 지역에서도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광양과 여수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 기온 광양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 폭염은 오늘과 내일이 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보다는 기온이 3~4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